오늘이 이제 PC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과목의 첫날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내용은 정비와 조립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 책자입니다. 해지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자인데요. 교재를 선뜻선뜻 넘어가서 보면은 뭐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는요,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알차게. 어떤 책은 너무 화려한 책도 있고, 근데 이 책은 화려하지는 않은데 수수하게 생긴 책인데 내용이 참 알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머릿말 있지 않습니까? 머릿말 한 장 넘기시면은 머릿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목차 옆에. 여러분이 교재를 이런 컴퓨터 책자를 구매하실 때 서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머릿말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머릿말을 읽어봤는데 머릿말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렵다 그러면 책 사지 마세요. 머릿말을 읽어보시고 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겠고 하면 그 책이 나한테 딱 맞는 책이래요. 그래도 잘 어려우면은 이제 목차를 보는 거죠. 목차. 그 오른쪽에 목차를 보면은 이제 PC의 부품 얘기가 나오고요. 부품. 뭐 CPU니 메인보드니 메모리니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그래픽 카드니 모니터, 뭐 하드디스크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챕터 1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거기 보면 뭐 프린터를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드 리더기 얘기도 나오고요. USB 메모리도 나오고 공 CD 얘기도 나오네요. 예.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이제 파트 2인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실물이나 사진을 통해서 컴퓨터 부품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품 중에 우리 강의실에 없는 부품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뭐 있는 대로 한번 드리겠고, 여러분이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게끔. 그리고 나서 그 파트 2에는 조립이에요. 근데 조립을 하시려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뜯었다 놨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를.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나 엊그제 샀어. 그럼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구매한 지 좀 됐어. 컴퓨터를 뜯어보니까 먼지도 많이 껴있고, 그래, 이번 참에 그러면 뜯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도 배워보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그 날짜는 공지해 드릴 거니까 언제부터 우리 조립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뒤에도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다른 컴퓨터 교실에도 컴퓨터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뜯어서 한번 조립을 하고, 아니야 난 이번 참에 부품을 새로 사서 조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부품을 사러 용산을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배달을 시켜도 되죠. 그럼 배달을 해서 가져오시면은 여기서 조립해도 되고. 예, 근데 용산 나가서 조립을 시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조립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조립을 해서 주거든요. 그럼 포장을 딱 해놓으니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조립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좀 뭐랄까 깔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조립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우리 애들 컴퓨터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집으로 배송이 됐어요.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메인보드, CPU, 메모리, 하드 뭐 다 가져와서 제가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요. 집에서는 힘들어요. 책상 같은 게 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조립을 해갖고 한 시간 만에 조립을 했나? 조립하고 나서 윈도우 다시 설치하고 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다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잘
잘 쓰고 있어요. 모니터서부터 해가지고 다 주문을 했더니만 부품 많죠. 생각해 보시면 부품이 굉장히 많고 부피도 많고, 근데 가격은 저렴하죠. 일반 뭐 하이마트 이런 데나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가서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근데 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권하는 거고요. 대신에 AS는 다 돼요. AS는 다 됩니다. 모니터를 샀으면 모니터 브랜드가 있잖아요. 삼성 모니터를 샀으면 삼성전자에다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메모리를 사오니까 그것도 삼성에다 AS 맡기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출장 서비스는 안 해주겠죠. 근데 모니터가 있으니까 삼성 모니터를 샀으면 출장 서비스 요청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드웨어는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윈도우를 설치해서 쓰다가 윈도우가 엉켜가지고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컴퓨터가 엉망이 됐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거 하시려고 배우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리를 맡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사를 하다가 충격에 의해서 그럼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나요. 그럼 구매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구매한 지 5년 안에는 같은 물건으로 교환을 해줘요. 뭐 안 해주는 브랜드도 있지만은 대부분 해주는 게 많거든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교환을 안 해줍니다. 수리는 해주는데, 근데 무선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는 교환을 해줘요. 문제가 생기면. 무선 키보드하고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메인보드라든지, 메인보드는 한 5년간, 보통 5년간 무상 서비스를 해줍니다. CPU는 3년간 무상 서비스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S에 관한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윈도우도 설치하고 또 나머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파트 4에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극대화 테크닉이라고 해서. 근데 요거는 사실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오버클럭킹을 잘못하면은 고장 나거든요. 고장 나면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트 5번에 홈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아빠 거, 엄마 거, 애들 거 여러 대가 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로 한번 연결해 보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5장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장으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컴퓨터가 느려졌다 또는 뭐 바이러스가 의심돼요 뭐 이런 거 있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어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목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야간에 다른 곳에 가서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 강의를 하려니까는 그 샘플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문을 받아와서 거기다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그 예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예문을 설치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 보통 우리 CD가 들어있잖아요. 책 속에 CD. 그러니까 CD를 집어넣기가 귀찮으니까 그 CD 속에 있는 내용을 출판사에서 다운로드 받게끔 링크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설치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엑셀 데이터인데, 엑셀을 실행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했으면 불과 몇 분 안에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블루 스크린이 떠버려요. 그러니까는 일을 못하는 거라, 공부를 못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7, 8대가. 그러니까는 하루에 수업을 하는데 한 7번, 5번 이렇게 막 껐다 켜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컴퓨터가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반 공부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설치해서 그런 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틀어놨는데 1시간, 2시간을 틀어놨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있던 얘기를 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원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데이터를 사용만 하면 멈춘다 이거죠. 그럼 데이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압축을 받아서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알아서 압축이 착 풀리게끔, 자동으로 풀리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윈도우하고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면 압축을 풀어서 이상이 없는 컴퓨터에서 압축을 풀자 이거지. 풀어놓은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데이터만 가져와서 쓰면. 그랬더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못 찾았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체가 다 멈춰야 되는데 일부만 멈춘다 이거지. 그럼 그 일부만 멈췄던 컴퓨터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출판사에 가서 항의를 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이 제조사하고 물어볼 거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설치 프로그램을 쓰지 말고 그냥 복사해서 쓰면 어떻겠냐 해서 복사해서 테스트를 저녁에 몇 시간씩 테스트 해봤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전혀 이상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참 난감한 거예요. 이런 거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 그러면 내가 뭘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찬데 누워서 자서 그런 건지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관리거든요. 참 난감하죠. 예.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USB 메모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다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폴더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폴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 내문서라는 폴더도 있고 이 안에 무슨 기출문제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폴더가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가 어디로 간 거지,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는 숨겨져 버리고 이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여기 생성이 됐죠? 어떻게 볼까요? 거꾸로 한번 볼까? 예,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긴 거고 이거의 실제 폴더는 여기 밑에 있는데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폴더가 숨겨진 거거든요. 그럼 폴더를 숨긴 거를 풀면 되고 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하면 되죠. 이건 삭제하면 되는 건데 그건 경험에 의해서 해본 거니까. 그렇게 바이러스인지는 몰라도 근데 그 자리에다 다른 USB 꽂으면 또 그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보면 없다고 나와요. 그 USB 메모리를.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더라고 또. 그러니까 낚시야. 낚이는 거, 낚이는 미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 처방이 사실은 악성 코드인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했던 USB 메모리를 다른 컴퓨터에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컴퓨터도 감염이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또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꽂으면 집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집에서 다른 사람이 USB 메모리 꽂으면 거기에도 감염이 돼서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해야 되겠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근데 이 책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쪽. 그림을 제가 한번 비슷한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16쪽 내용이 우리 교재 자료실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요.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 케이스를 열어서 메인보드 쪽을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뭐 빨간색이 많죠? 오른쪽에 뭐 밑에도 빨간색이 많은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DVD 장치나 하드 디스크를 결합해주는 곳이에요. 예.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드 디스크를 안에다 집어넣고 라사를 잠그는 거였는데 요거는 하드 디스크를 요 빨간색 틀에다 꽂아가지고 그냥 넣어주면 돼요. 뭐 착탈식으로 하게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 보시면 이런 게 보이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컴퓨터 앞면과 뒷면과 그 다음에 앞면에 그 USB 메모리나 전원 단추를 눌렀을 때 그 화면들이 그 그림 같아요. 앞면과 뒷면과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 뭐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운로드 된 거는 다음에 우리가 압축을 풀면 되니까는. 자, 그러면 제가 메모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PC를 조립한다 라고 하죠. 조립한다. 그러면 구성품이 뭐가 될까요? 구성품. 아까 제가 뭐 케이스도 얘기하고 메인보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조립한다 그러면 모니터도 있어야 되겠죠. 모니터를 뭐 메인보드에서 결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구성품이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말씀해 보세요. 컴퓨터 용품들.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 메인보드가 있죠. 그렇죠. 메인보드가 있고요. 네? 하드 디스크가 있어요. HDD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합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네? 냉각팬. 냉각팬이 있어요. 냉각팬. 네? 케이스. 모니터. 키보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줄여서 우리 VJ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키보드 나왔으니까 마우스도 있어야 되겠죠? 네, 마우스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메모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메인 메모리라고 하죠. 메인 메모리. 예. 메인 메모리가 메인보드 안에 장착돼서 나왔죠? 아니요. 메인보드 따로, 메모리 따로. 메인보드는 그냥 CPU. 그렇죠. 가장 중요한 CPU가 빠졌네요. 예, CPU. 우리말로는 이제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뇌 역할을 하는 거죠. CPU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CD, 그렇죠. ODD라고 합니다. ODD. DVD, CD,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거. 그러니까는 CD도 들어가고요. DVD도 있어야 되겠고요. 블루레이라고 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도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ODD라 그래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장치라고 보통 줄여서 쓰죠. 파워 서플라이. 예?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죠.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하드디스크라는 거 대신에 SSD라고 하는 장치도 많이 써요. SSD,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요, 메인보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CPU가 들어가요. CPU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SD라든지 HDD라든지 ODD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안에는 냉각팬이 들어가고요. 냉각팬이라는 건 이제 안에 쿨러예요. 쿨러, 환풍기. 그런데 CPU에도 쿨러가 있어요. 냉각팬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하고 마우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터치펜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메인보드의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사운드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사운드 카드. 그러니까는 음향 쪽으로, 소리 쪽으로 나는 컴퓨터를 많이 작업한다 그러면 컴퓨터 자체에 붙어 있는 그 사운드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스피커 연결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거기에 스피커도 들어가야 되겠죠. 스피커도.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SNS에 올린 거를 봤는데 스피커를 하나 장만했어요. 소리가 참 좋네요. 뭐 얘기하길래 제가 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 물건이었는데 그 모델을 거기서 공개하더라고요. 그분이 TA50인가 라는 뭐 모델이라는데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요, 뭐 23만 원인가 그러대. PC용 스피커가. 그런데 스피커가요, 유선 무선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그 스피커로 연결을 시켜요. 무선으로. 컴퓨터용 스피커인데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틀면은 그게 PC용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치가 붙어 있는 건가 봐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아까 뭐 제가 고장난 거 고쳐갖고 쓴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5,000원짜리고. 이거는 소리가 난다는 거에 우리가 이제 중요점을 두는 거고, 단지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음향이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 이런 스피커는. 근데 그분은 뭐 마란츠 스피커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는 소리 쪽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마란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예전에 그 오디오 전축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예요. 마란츠라고 하는, 독일제인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봐서는 전문가 같아요. 제가 쓰는 스피커는요 15,0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은 한 25,000원에 팔더라고. 조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 2만원, 25,000원에 팔아요. 근데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비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웅장한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영화를 집에서 혼자 본다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런 스피커를 쓰면은 묵직한 느낌도 들고요. 예. 주변에서 그래요. 가족들이 스피커 소리 좋은데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TV 수신 카드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TV 수신 카드. 그러니까 컴퓨터로 TV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VTR을 연결하면 VTR에 있는 내용이 컴퓨터로도 나오고요. 그럼 VTR을 재생하면은 컴퓨터 모니터로 그 VTR 내용을 보다가 녹화 명령을 걸면은 디지털 파일로 녹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상을 녹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컴퓨터에 저장이 되니까 그걸 다시 재방송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TV 수신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랜 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이제 랜 카드라고 해요. 랜 카드. 이거는 사실은 본체 메인보드에 네트워크 카드는 붙어 있어요. 사운드 카드하고 네트워크 카드는 붙어 있는데 별도로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또 하나 빠졌네. 프린터도 빠졌네요. 그렇죠. 모니터를 좀 앞으로 빼내서, 예. 프린터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프린터 말고 스캐너라는 것도 있죠. 스캐너. 서류 같은 걸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증명사진이 있는데 그런 사진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입력 장치 중에 하나죠. 스캐너. 예,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류도 많겠지만은 메인보드도 종류가 많아요. CPU도 종류가 많아요. CPU가 이름은 하나지만 제조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메모리도 메인보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달라져요. CPU는 메인보드랑 구성이 맞아야 돼요. CPU가 우리나라 지구상에 많은 기업이 CPU를 생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은 인텔이라는 회사예요. 인텔 CPU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군데가 가장 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도 인텔 CPU를 집어넣는 메인보드냐, AMD CPU를 꽂는 메인보드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달라져요. 신형 메인보드는 메모리도 신형이 들어가야 되고, 구형 메인보드라면 메모리도 구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리는 용량이 있어요.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용량이 있고요. 속도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여기까지가 핵심이죠, 핵심.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윈도우를 설치해서 기억시켜야 될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걸 사용할 거냐, 아니면 새로 나온 SSD라는 장치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SSD는 좀 비싼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용량이 커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사요. 그래서 윈도우는 SSD에다 설치해 놓고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고, 그래서 보통 두 개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저것도 사야 되나요? 예? 패러를 옵터라든가 CDL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댑터 이런 거 사야 되나요? 다 다르죠. 부품에 따라서 어떤 아답터가 들어가느냐 있고, 다 그런 거는. 프린터 같은 거 연결할 때 그런 위치 안에 패러를 따로 사서. 아, 프린터 같은 거요? 아, 지금 우리 앞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다 들으셨나 모르겠지만은, 프린터를 설치할 때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데, 프린터가 컴퓨터랑 PC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프린터를 PC랑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직렬 방식을 쓰거든요. 직렬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직렬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USB예요. USB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병렬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병렬 포트가 따로 있어요. 병렬 포트가 따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 집 프린터기는 과거 거야. 오래된 거야. 그래서 본체에다 꽂으려고 봤더니 없네. 없는 거야. 그러면 병렬 포트가 없으니까는 못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린터는 어떻게 됩니까? 못 써요.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병렬 포트랑 USB랑, 지금은 USB가 대세니까 병렬 포트를 USB로 변환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팔아요. 용산 나가면.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메인보드에 병렬 포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메인보드에 병렬 포트를 안 넣어놓거든요. 왜?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는 굳이 쓰지도 않는 거를 집어넣으면 비싸기만 하잖아요. 단가가. 그래서 빼버렸거든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PC 정비자료실에 가시면은, 제 홈페이지 PC 정비자료실에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PC 연결방 18번인가? 이 그림이 있네. 이거. 이게 PC 연결 방식이 뒷면 그림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 근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우리 책에 보면 요 그림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예. 요거는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얘는 전원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원이 연결되는 이 뒷부분, 요 윗부분을 우리는 전원 공급 장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220V 전기를 꽂으면은 이 안에서 어떤 거는 3.3V, 어떤 거는 5V, 어떤 건 12V, 어떤 건 24V로 변환을 해서 각각 메인보드 안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보라색, 녹색에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포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PS2라 그래요. PS2라 그래요. 여기를. 그런데 추세가 이것도 안 써요. 이제는. 대부분은 USB로 쓰는 거예요. USB로. 그러니까는 어느 최상급가는 대리인가? 대리라는 회사 브랜드 들어보셨죠? 대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요. 대리라는 기업, 컴퓨터 내용은, 매장을 갖고 있으면 매장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다 컴퓨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통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라든지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외국 영화든지 이렇게 보면은 경찰서 장면도 나오고 은행 내용도 나오고 뭐 사무실도 보이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다 대리예요. 대리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 왜 유명하냐? 싼 거예요. 싸. 성능이 좋고 싼 거야. 그럼 왜 싸냐? 굳이 안 쓰는 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얘도 안 쓰는 거라면 뭐하러 넣냐 이거야. 빼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USB 쓰는 거 있으니까 여기다 꽂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추세가 이것도 이제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라색 큰 거 있죠. 세로로 길쭉한 거. 이게 병렬 포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직렬 포트라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생긴 얘는 직렬 포트인데 직렬 포트인데 요 직렬 포트는 역할이 뭐냐면 과거에는 마우스를 여기다 연결했어요. 마우스 여기다 연결하고 그 PC 통신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얘기인데 모뎀이 있어요. PC 통신하는 모뎀이 있거든요. 그 모뎀도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꽂아야 되고 모뎀을 꽂으려면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에 요 직렬 포트가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근데 하나로 줄어든 걸 봐서는 그나마 좀 세련된 거죠. 근데 병렬 포트가 있으니까 이제는 옛날 프린터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 찌르륵 하고 인쇄하는 프린터기 옛날 거. 그건 다 병렬 포트를 쓰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새로 사왔는데 얘가 없네? 그럼 그 프린터는 어떻게 돼요? 못 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변환해주는 젠더라고 하는데, 그런 변환기를 용산에 나가면 물어보면 이제 매장들에서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1, 2만원 선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USB가 대세죠. USB가 대세예요. USB는요 127대까지 연결이 돼요. 동시에. 여기 4개밖에 없잖아요. 얘를 연결해주는 허브 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에서 10개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럼 벌써 40개로 연결할 수 있죠. 4개가 있으니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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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집 컴퓨터는 요 뒷면에 8개를 꽂아요. 꽂는 데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면에는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앞면에다 꽂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다 뒤에다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 같은 거를 여기다 꽂으려면 뒷면에서 꽂기가 불편하니까 얘를 허브로 연결해서 밖으로 빼냈어요. 10개짜리, 7개짜리 2개를. USB 메모리를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방법론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의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옛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 병렬 포트가 이 분홍색, 보라색으로 생긴 요게 없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직렬과 병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거는 좀 오래된 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보통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 옛날 거네, 요즘 거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프린터기도, 그 다음에 프린터기 말고 스캐너 같은 것도 있어요. 스캐너. 근데 스캐너 같은 경우는요 병렬 포트로 연결하지는 않고요, 스카시 방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스카시 방식. 뭐 굉장히 복잡한 건데 하여튼 별의별 방식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그러니까는 잘은 몰라도 여러분이 좀 들어보셔야 다음에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뭐 문제가 생겨서 아는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준다고 왔을 때 막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막 혼자 떠들고 나는 전혀 못 알아듣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문제 생기면 컴탁터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컴탁터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리송해, 못 알아들어. 그럼 결론은 뭐냐? 고치라는 얘기죠. 돈 내고 고쳐라 이거지. 근데 내가 조금 알면은 굳이 고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책을 좀 다시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컴퓨터의 구성 부품을 우리가 좀 봤었는데요. 지금 뭐 메인보드니 CPU니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예. 16페이지 보시면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네요. 컴퓨터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용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그랬는데, 이런 거죠. 뭐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8하고 계산했지만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람의 사고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끔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편리하게 쓰는 건 맞아요. 전 다행히도 이게 직업이라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컴퓨터를 잘한다고. 근데 전 컴퓨터만 할 줄 알잖아요. 또 다른 건 못하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불만이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이거는 우리 손에서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아직은 더 어려워요. 왜? 활용 범위가 많은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죠? 카톡 이건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그 다음에 그 뭐 카톡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만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대충 원리는 알겠는데 안 해봤으니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가지고 초기에 나왔을 때 뭐 했냐면 그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에다 말 시키는 거. 그럼 고양이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쪼르륵 따라서 이 얘기 들려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 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한동안 유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스톱. 스마트폰에서 고스톱 하는 거. 그게 유행이었고. 그리고 카톡 나오면서 카톡이 대대적으로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요즘 또 이제 뒤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 생활 속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안에 앱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있는 부품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안에 보면 QR코드 같은 게 있거든요. QR코드. 그 바코드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찍어야 돼요. 찍어서 상태가 어떤가를 거기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 경찰관들이 순찰하잖아요. 순찰. 몇 시에 순찰했다라고 이렇게 카드 같은 거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지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는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고 비밀번호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QR코드 찍어야 되고 상태가 어떤지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담당 직원은 그 장소에 안 가면 근무 태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을 다 대신한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손을 대신하는 부품이라고 하는 건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습니까? 여기 지금 키보드, 마우스도 여기 썼는데 네,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는 어디다 팔아먹었나?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만 입력 장치는 아니죠. 마이크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터치. 펜도 있잖아요. 펜. 터치펜도 있잖아요. 디지타이저라고 있어요. 디지타이저. 태블릿 디지타이저.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카드 결제하면 펜 가지고 이렇게 사인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큰 거. 모니터만큼 크게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쓰냐면 만화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그려요. 연필처럼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누르기 힘에 따라서 진하게 정도가 달라진대요. 세게 우리가 연필로 세게 눌러서 쓰면 진하게 나오고 흐릿하게 지나가면 흐린 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펜도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1024단계까지 1000단계 이상까지 그 강약을 조절하게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펜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만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신동호 화백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펜으로 먹물로. 근데 이제는 먹물로 안 그린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다 하지. 예. 표시해주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 프린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니터는 어떤 거 쓰세요? 댁에 있는 모니터는? 댁에서 쓰시는 모니터는 몇 인치예요? 몇 인치인지 모르세요? 본인 거? 자, 이런 거죠. 사용하는 모니터가 제조회사가 어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치 크기죠. 크기 인치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치로 표기하면 큰일 납니다. 벌금 내요. 그래서 센티미터로 다 표기하죠. 대신에 센티미터로 표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19형이라고 얘기해. 그럼 19인치구나.
27형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27인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상도가 있죠. 해상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니터를 사러 가셨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하이마트에 모니터를 사러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떤 게 모니터를 좋다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게 됩니까? 모니터 안 사실 거예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냥 봐서 때깔 좋은 거? 삼성 거? LG 거? 엄마?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도 봐야지. 기능. 어떤 기능을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기능이 되는지, 피벗 기능이 되는지, 틸트 기능이 되는지, 스위블 기능이 되는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베이션 기능, 틸트 기능, 스위블 기능, 피벗 기능, 피벗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틸트 기능, 이런 등 기능들이 있어요. 또 있는데, 밝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모니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모니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거는 잠가놨는데, 모니터가 올라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피를 걸어놨네요. 피를 걸어놔가지고, 자,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걸 엘리베이션 기능이라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눈높이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돌아가요. 자, 돌아가. 이야, 돌아갔네. 돌아갔잖아요. 이게 피벗. 그 다음에 모니터를 이렇게 돌리죠. 좌우로 돌리는데 얘는 가벼우니까 몸통이 돌아가죠. 이렇게 받침대가. 그럼 댁에 있는 TV 있잖아. 40인치 50인치를 좌우로 돌려보셨어요? 그러면 밑에 받침대는 가만히 있고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스위블 기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나 TV를 앞뒤로 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죠. 그렇죠. 이거를 틸트 기능이라 그래요. 틸트.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다 되면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에 따라서 이걸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가로죠.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거리나 문서 작성할 때 아래 한글 2007로 문서 작성할 때는 세로로 작성하시잖아요. 그럼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쓰면 좋아요. 한 페이지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인터넷도 기사가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좌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세로로 놓고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틸트를 여기다 또 써놨네. 네, 틸트를 또 써놨어. 피벗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 자체를 통으로 돌려놔야지. 아니면 내가 고개가 돌아가든지. 근데 모니터가 세로로 쓰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쓰는 모니터는 틸트는 돼요. 틸트. 앞뒤로 꺾는 건 되고요. 엘리베이션이 안 돼요. 엘리베이션이 안 되면 대부분 피벗도 안 돼요. 피벗을 하려면 모니터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다 보니까 밑에 낮으면 돌릴 때 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높여 올려놓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 되는 거는 피벗이 되고 피벗이 되는 거는 엘리베이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예. 이런 모니터들, 특히 피벗이 되는 모니터들은요, 한 1, 2만 원 더 비싸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요, 여기 바탕화면에서 화면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 해상도 조정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90도 회전, 뭐 180도 회전하면 뒤바뀌는 거죠. 90도 회전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210도 회전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키보드 갖고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여기는 안 먹네요. 키보드 갖고는 안 되고, 여기서 명령을 걸어야만이 나오네.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각도를. 이렇게 쓰면은 모니터가 세로로 쓸 수 있고 가로로 쓸 수 다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해상도. 세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 설명을 할 때 따로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TV를 구매하실 때 TV나 모니터나 어차피 화면 장치를 쓰는 건데, 요즘 이런 게 말 나오죠. 이거 이제 울트라라 그러죠. 울트라 HD라고 부르고 풀 HD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들 TV 중에 이렇게 곡선댕이 거 있죠. 휘어진 거요. 그 왜 휘어진지는 아시죠? TV가 크다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m 밖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주로 거실에서 봐야 되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가운데 앉아서 볼 때 저 끝에 화면들은 중간 화면보다 멀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부려 놓은 거예요. 잘 보이라고, 가운데서도. 근데 그런 거는 새로운 기능이잖아요. 새롭게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텔레비전에, 고가의 텔레비전에 적용을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TV,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TV는 100% 풀 HD 영상이에요. 풀 HD 영상이라 그래서 얘는 해상도가 1920에 1080 정도 나올 거예요. 가로가 19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나 뉴스나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여주는 영상은요, HD 영상이에요. HD는 풀 HD의 약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TV는 풀 HD TV 큰 건데, 영상이 아주 큼지막하게 나오는 건데, 실제 영상은 절반짜리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텔레비전을 가지고 실제 풀 HD 영상을 보면은 더 화려해요. 더 화려하다고. 근데 왜 풀 HD 영상을 안 보여주고 HD만 보여주느냐? 드라마나 이런 쇼프로가. HD 영상은 해상도가 좀 낮아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공중파로 전송을 할 때, 송출을 할 때, 전파로 송출할 때 양이 좀 적어도 잘 가는데, 풀 HD 영상을 제작하면 용량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파로 쏠 때 다 못 간다 이거야, 시간 안에. 드라마 보다가 뚝뚝뚝 끊길 수가 있으니까 HD 영상으로 보내주자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 900MHz 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이용하면 이제 울트라 HD도 전송하게끔 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울트라 HD는요, 가로가 4K라고 써있어요. 4K. 4K는, K는 1000이에요. 1000. 4000이란 얘기예요. 4000. 4000이라고. 그럼 우리가 쓰는 풀 HD가 1920인데 울트라 HD는 4000이니까 또 2배 되잖아요. 2배. 그래서 이 울트라 HD TV로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를
16개 화면을 동시에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저 4K니까 4000이니까 1920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요. 근데 풀 HD는 HD가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개니까 16개의 화면이 CCTV 우리 분할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방송을 16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이 큰 게 울트라 HD예요. 울트라 HD.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하고 LG가 이 울트라 HD TV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생산했더라고 보니까요. 울트라 HD 모니터가 나왔어요. 이런 모니터로 4000이니까 이거로 인터넷을 하거나 이거로 영상, 특히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니터나 TV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 컴퓨터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연결하면 요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그래픽 카드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픽 카드. VJ 요거. 이런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사셔서 TV나 모니터를 연결해야만이 요거가 나와요. 그냥은 안 돼. 그냥은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래픽 카드를 저번에 새로 샀는데 그 그래픽 카드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4K도 지원이 된다고. 근데 제가 쓰는 모니터는 2560이거든요. 그러니까 4K는 지원하니까 2560은 지원하지. 2560은 뭐냐면요, 우리 모니터 2개 붙여놓은 거. 요게 1280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19인치, 17인치가 가로가 128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280을 2개 붙이면 얼마예요? 2560이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큰 애는 1920.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디지털 TV로 연결해서, 디지털 TV에다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거로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갖고 못하게 이제 빼놨어요. 그래서 15인치 하나 남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15인치를 연결해서 이제 15인치 연결하면요 답답해요. 화면이 조그매서. 요게 17인치인데 우리 강의실이 17인치인데 저 끝에 있는 모니터 있죠? 끝에 외로이 하나 있는 거 거기 15인치거든요. 꼭 우리 작은 애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일로 빼왔거든. 2개를 쓰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근데 컴퓨터가 성능이 좀 하드가 불량이 생겨가지고 뭐 이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앉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니터들도 우리가 알아야 뭐 어디 가서 모니터를 사든 TV를 사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우리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요 직원들이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죠. 이 기능 저 기능. 근데 모르시는 분들 주부님들이 오시면 주부님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살게요.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아니면 마진이 많은 제품을 유도를 해요. 여러분 용산전자상가 가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용산전자상가 가시면 그 삐끼라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길잡이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러 오셨어요? 냉장고 싼 거 있는데. 그럼 설깃해서 가거든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냉장고 세탁기 사러 용산을 갔어요. 용산이 싸니까 갔는데 겁나더라고요. 깍두기 머리 같은 사람들이 저쪽에 딱 있어요. 거기 갔더니 물건을 보고 그냥 가니까는요 뒤에서 진짜 남자가 들어도 섬찟한 욕들을 하더라고. 여성분들은 그냥 못 나가요. 사갖고 나가야 돼.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겠지만은 과거 많았거든요. 뭐 사러 오셨어요? 근데 그 누가 그러냐? 할머니들이. 할머니는 아르바이트야. 일당이야. 하나 건수 몰아다 드리면 얼마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애야, 애. 등치가.
뭐, 무서워, 막.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이 제품이 좋고, 저 제품이 좋고, 제가 원한 얘기는 안 해요. 이 제품이 제일 좋대. 듣도 보던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제일 좋대.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탈출을 해서 나왔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마진이 많은 제품을 권한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물건은 있냐고 그러면 다 있대요. 없으면 안 가니까 있대요. 그래갖고 그때 방금 전에 다 팔렸대요. 이 스토리가 딱 시나리오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냥 갖게 했더니 이 물건도 좋대. 뭐 그리고 겁을 주는데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 가서 물건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오늘은 좀 전반적인 걸 훑어보고 있는 거고요. 머리의 생각을 대신하는 부품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CPU지 뭐 CPU, 중앙처리 장치. 머리의 기억을 대신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모리죠. 메모리. 저장장치. 또 몸을 대신하는 부품이 있대요. 뭐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도 하는 뭐 이런 거. 거기 지금 17페이지 보시면은요, 컴퓨터 내부에는 이러이러한 부품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죠. 자,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 초기 화면 여기에 홈을 눌러보시면은 초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 평생 교육기관 밑에 사이트 모음이라고 있고요. 그 사이트 모음에 여기 다나와라고 있을 거예요. 다나와. 자유이용 사이트 위에 다나와라고 있죠. 얘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수업이 딱 시작하면 제 홈페이지 열어놓으시고 다나와도 열어놓으세요. 그럼 다나와에서도 제가 부품을 좀 설명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산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키보드를 사고 싶어서, 마우스를 사고 싶어서, 스피커를 사고 싶어서 용산을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앞서요. 너무 많아. 키보드, 마우스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스피커점을 갔더니 5,000원짜리 스피커도 있고 50만원짜리 스피커도 있고요. 이어폰이 40만원이에요. 이어폰이 4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키보드도요, 7,000원짜리 키보드가 있고 20만원짜리 키보드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럼 뭐가 좋은지 그 용산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쓸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떤 거 이제 권해주죠. 그런데 저는 키보드를 살 때, 우리 강의실 키보드는 어떤가 보세요? 키가 좀 낮죠? 키 높이가 좀 낮아요. 저 이거 싫어해요. 제가 집에서 쓰는 키보드는 키보드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용처럼 낮은 거 있거든요. 어떤 거는 노트북인데 아예 그냥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터치식으로 하는 거. 그건 힘들어서 못 써요. 저는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낮으니까 손가락이 가다 멈추는 것 같아. 두꺼우면 높이가 있으면 툭 치면 들어가는데 낮으니까 툭 쳤는데 안 닿은 거야. 손이 안 닿은 거야. 그래서 글자를 친 것 같은데 글자가 안 써지고. 제 습관이지만.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러, 컴퓨터에 관련된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제 키보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시험장에 있는 키보드가 마침 제가 선호한 키보드 같으면 괜찮지만 우리 강의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데 지장이 크거든요. 저는 제 키보드를 연결해서 시험을 보고 그래요. 마우스는 그럭저럭 쓰는데 키보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전제품도 파는 데가 있네요. 가전제품 파는 게 있는데 우리 가전제품에 가서 TV 한번 볼게요. TV 이 카테고리 펼쳐보기 첫 번째 가전 TV 디카인데, 그 가전 TV 디카에 가보면 TV 프로젝터 이거 써 있고요. 그 옆에 가면
TV가 있잖아요. TV. 그 TV. 그 TV 항목을 제가 한번 눌러보면은요. 여러분 댁에서 TV를 사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TV를 기존에 갖고 계시면 내가 쓰는 TV는 어떤 거냐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43인치예요. 108cm라고 써있죠. 그리고 옆에다가 병행 표기를 했어요. 43인치. 이건 괜찮아요. 근데 43인치만 쓰면 법에 걸리거든요. 우리나라 표기법에. LED TV래요. 여러분 LED가 뭔지 LCD가 뭔지는 들어보셨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LCD 모니터입니다. LCD는 이젠 생산을 거의 안 해요. 다 LED예요. LED. LED는 아주 조그만 꼬마 전구를 모니터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전구가 불빛에 따라서 전기 신호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려서 화면에 영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꼬마 전구를 LED 전구를 크게 만들어서 신호등에도 달아놨죠. 우리 건널목에 보면은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다 LED예요. LED가요 전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빛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가보면 1층, 2층, 3층 숫자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LED예요. LED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서 TV로 만든 지는 얼마 안 됐고. 자, 여기 보니까 풀 HD라고 써있어요. 풀 HD. 그러니까 풀 HD니까 뭐예요? 아까 1920. 요거는 뭐냐면 풀 HD래요. 또 내려가 볼까요? 이건 울트라 HD래요. 울트라 HD. 울트라 HD는 뭐예요? 4K, 4000이란 말이야. 여기 울트라 HD. 어? 이거 싼데? 울트라 HD인데 529,000원이고 얘는 풀 HD인데 569,000원이죠. 근데 얘는 LG 거고 이건 어디 거야? 스피드 테크놀로지? 모르는 건데? 중소기업 제품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몰라도 브랜드가 낯익어요. 그렇죠? 낯설어 낯설어. 요거는 뭐예요? 풀 HD 49인치 87만원. 요거는 HD. 그러니까 HD면 영상이 해상도가 떨어져요. 가격이 좀 싸네요. 그렇죠? 오! 알파스캔에서 나왔어요. 알파스캔. 알파스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전제품 중에는 삼성, LG, 대우가 요즘은 주춤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알파스캔은요, 모니터 전문 업체예요. 그것도 모니터도 일반 모니터가 아니라 전문가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TV도 만들었나봐요. 근데 노하우가 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 49인치인데, 근데 문제가 있다. 60Hz라고 써있네. 60Hz.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요거는 또 그 풀 HD인데 스마트 TV래. 스마트 TV. 스마트 TV는 뭔지 아시죠? 디지털 TV인데 인터넷도 되고 하는 거. 근데 요거는 60Hz. 아까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120Hz, 얘는 60Hz라고 써있네. 60Hz 같으면요, 막 영화 같은 거 볼 때 막 빨리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영상이. 그 잔상이 남아요. 보통 40인치 이상 되면은요, 이 주파수가 나오는데, 요게 다 120을 써야 돼, 120. 120을 써야, 예. 120짜리를 써야만이 영상이 잘 나와요. 근데 얘는 60이라 조금 꺼림직한데? 예. 근데 요것도 60Hz죠? 60Hz. 60Hz는 좀 그래.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드라마도 3D로 변환시킬 수 있나봐. 여왕의 꽃, 그거를 3D로 변환시켜서 보는 거야. 일반 드라마를 3D로 바꾸는 거야. LG의 그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LG는 그 기술이 참 좋아. 그래서 이 3D 하면 LG가 나오고요. 스마트 TV 그러면 삼성으로 나와요.
삼성전자 TV는 절대로 3D 얘기 안 합니다. LG가 그건 탑이거든. 세계 최고예요. 예.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 용어들이 나오죠. 크기도 나오고 무슨 엔진을 썼다 그러고 뭐 듀얼 코어라고 되고 뭐 스피커가 몇 와트라고 되고 HDMI가 뭐고 USB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연결이 된다 그러고 이 TV는 그러니까 이런 TV를 여러분이 댁에서 거실에서 TV로 놓고 보시다가 얘를 컴퓨터로도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큰 화면으로 컴퓨터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밑에 다시 카테고리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컴퓨터들이 나오는데 컴퓨터도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가 더 비싸요. TV보다. 모니터가요. TV보다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40인치짜리 텔레비전인데 하나는 40인치 모니터고 하나는 TV야. 그러면 모니터가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TV는 텔레비전이랑 좀 모니터는 텔레비전이랑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화면을 보여준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다른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얘는 이거 4K인데 이건 69만원. 또 어떤 거는 또 비싼 거는 또 많이 비싸요. 알파스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하나 사가 좀 쓰고 있어요. 알파스캔 27인치 요건가 본데. MHL도 되네요. MHL이 뭐예요?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연결을 하면 모니터에 스마트폰이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대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모니터로 뜨니까 큰 화면으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죠. MHL 기술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우리 배울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실래요? 모니터가 특이하죠? 굉장히 넓죠? 이걸 파노라마 모니터라고 하는데, 파노라마 모니터. 영화 보실 때 짱이에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여기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반을 갈라가지고요. 컴퓨터를 2대를 연결해요. 왼쪽은 1번 컴퓨터, 오른쪽은 2번 컴퓨터. 그래서 모니터 하나를 본체 둘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기능을 넣더라고. 왜? 너무 화면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도 있고 저런 모니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용산에 가보면 이 와사비 망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사비 망고. 이것도 4K인데 42인치고 뭐 굉장히 좋네요. 예. 여러가지. 근데 이제 우린 대부분 이제 LG, 삼성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좋아하시니까 아까 있는 뭐 경성이나 와사비 망고나 아까 알파스캔 같은 경우 벤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필립스는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권한다 그러면 삼성이나 LG보다는 전문적인 업체인 알파스캔 거를 권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19인치, 21인치가 아니라 뭐 40인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도 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모니터 큰 거 쓰시면. 네. 지금 컴퓨터 본체에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내부 그림이 보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요 내부를 뜯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뜯어놓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쓰던 제품도 있고요. 오래돼서 이제 고장이 난 건 아닌데 오래돼서 좀 성능이 좀 노화돼서 새로 이제 교체하고 집에 쓰던 메인보드를 떼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 메모리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는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18페이지에
컴퓨터 겉에도, 속에만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겉에도 뭐가 있어요. 특히 뒷면에 백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많이 꽂죠. 전원 케이블도 꽂아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도 꽂아야 되고, 모니터도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면에도 있죠. 앞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앞면에 참 실속 있게 만들어 놨어요. USB 메모리 꽂는 데도 있고요, 또 마이크 스피커 꽂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리더기도 붙어 있어요. 카드 리더기. 디카 메모리를 거기다 꽂을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디카로 촬영하신 사진을 메모리를 빼서 컴퓨터에다 꽂으면 컴퓨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크기는 5가지라고 보여요. 5가지 정도 크기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저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카드 리더기라는 기기를 별도로 샀거든요. 그럼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또 꽂아야 되고, 근데 얘는 아예 붙어 있으니까 몸통에. 가격은요, 한 15,000원이면 요거 사요. 카드 리더기를.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쓰시는 분들 같으면 뭐 안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이게 사실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도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는요. 네. 자, USB 메모리를 처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를 넣지 마시고요, 이제 세팅을 좀 할 건데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내 컴퓨터에 가면은 USB 메모리가 이제 지금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떴는데 자세히 보세요. FAT32라고 써 있어요. 이름은 불편해요. FAT32라고 되어 있으면 불편해서 얘를 NTFS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메모는 다시 해드릴게요. 파는 방법은요, USB 메모리,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안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다 지워져요. 이 방법을 바꾸게 되면은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라면 어떻게 되느냐, 옮겨 놓으세요.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잘라내기 해서 내 컴퓨터 내문서에다 붙여넣기 하면 내 USB 메모리에 있는 게 다른 곳도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하시는 거예요. 포맷을 하시고, 이 포맷 화면에서 FAT32가 아니라 NTFS로 바꾸세요. 예,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이 디스크 이름인데 우리 최 여사님이니까 제가 여기다 쓰고 여기다 32라고 쓸게요. 32는 뭐냐면 32기가다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NTFS라는 거를 꼭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얘가 다 지워지면서 공사를 새로 해요. 새로 싹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포맷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1분? 늦어도 1분이면 포맷이 다 될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은 포맷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USB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예, 포맷이 완료되어 있다고 나왔죠? 예. 그 닫기를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 NTFS로 포맷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까 FAT32 같은 경우에는요, 5기가짜리 영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돼요. 32기가인데?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도 복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FAT32 방식은 4.5기가 이상이 되면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NTFS로 방법을 바꿔놓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빨라요. USB 메모리가 빨리 움직여요. 네.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새로운 USB 메모리를 구매하셨으면 얘를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하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USB 메모리를 PC에 연결하죠. 그럼 두 번째 컴퓨터 창에 가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동식 디스크 아까 여기 보니까 이동식으로 나와 있죠.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식 장치로 되어 있는 이동 장치로 인식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선택하고 세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있죠. 그걸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뭐를 포맷을 하는 거예요. 포맷. 그러면 이제 포맷 화면이 열리잖아요. 포맷 화면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포맷 방식을 그 FAT32에서 뭐로 바꾼다? NTFS 방식으로 NTFS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포맷을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해서 쓰세요. 그러면 USB 메모리도 빨리 움직이고요. 그리고 활용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NTFS로 포맷을 해서 판매를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NTFS로 인식이 안 되는 기기들도 있어요. NTFS로 포맷을 해놓으면 인식이 안 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들 있잖아요.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장치에서는 NTFS로 포맷을 해놓으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를 내비게이션에다 꽂아서 써야 된다. 그러면 FAT32를 둬야 돼요. 대부분 그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NTFS로 포맷을 한 걸 인식을 또 못해요. 스마트폰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는 NTF 방식으로 포맷한 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AT32 방식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것도 공문방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예, 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차량에. 그것도 하나 쓸 거예요. 블랙박스. 이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FAT32 방식으로 제작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해버리면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나 여기에 설명서를 보셔야 돼. 이때 메모리 칩이 들어가잖아요. 메모리 칩. 블랙박스는 조그만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잖아요. 얘를 NTFS로 포맷을 해버리면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저장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설명서에 보니까 NTF 방식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지. 근데 FAT32 방식으로만 작업합니다 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치가 뭐냐 이거야. 장치가 내가 사용하는 장치가 TV다 이거야. TV에. 근데 TV에
USB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TV는 NTFS로 돼 있어도 되고 FAT32로 돼 있어도 되고 TV는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마트폰은 제가 해보니까는 FAT32 방식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포맷을 해서 쓰면은 그 장치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된 목적이 우리는 PC잖아요. PC. PC는 다 지원하거든요. 얘도 지원하고 쟤도 지원하는데 아마도 NTFS로 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한 거고. 응? 다시 한 번요? 아, 설명서가 없을 때요. 설명서가 없으면 그냥 FAT32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요, USB 메모리에 그 서비스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비스 규정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비게이션에 장착을 해서 쓰는 USB 메모리 있어요. 얘를 내비게이션에도 꽂아서 써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꽂아서 쓴 거는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써 있어요. 무상 서비스를. 그러면 거기에 사용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아까 제가 요거 샌디스크 요거는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그냥 교환해 주더라고요. 교환해 줘.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을 검사해 보면 이게 내비게이션용으로 썼는지 PC용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유상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지. 무상으로는 안 해주고. 근데 뭐 기기에 결함이 있어서 그냥 교체하러 간 거니까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설명서가 없으면 그냥 FAT32 공장에서 생산된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쓰시면 좋고.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무조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사용하는 외장하드는 다 NTFS로만 포맷이 돼요. 하드디스크는. 그 다음에 128기가 64GB 이상의 USB 메모리는 FAT32 방식이 없어요. 또 걔는 또 NTFS하고 익스텐션 FAT라고 해서 좀 다른 방식을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NTFS 쓰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은 모양새가 다르죠? 스마트폰은 USB 메모리를 꽂을 때 넓은 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OTG라 그래서 조그맣게 단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OTG용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PC용 USB도 되고 OTG로 스마트폰을 쓰기도 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영화를 담고 노래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NTFS로 포맷을 해서 쓰면은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반드시 FAT32를 써야 되겠지. 그럴 요량으로 OTG USB 메모리 산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NTFS보다는 FAT32가 낫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 스마트폰 뒷면에다 꽂으면 스마트폰이 얘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용법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용량이 작다라고 하시면 OTG 메모리를 연결하지 마시고 마이크로 SD라고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새끼손톱보다 작은 거. 그 메모리를 사서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NTFS로 포맷을 해서 들어가면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구매하신 그대로 포장을 뜯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다 세팅을 해요. 안에서 자동으로. 근데 용량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는 또 아셔야 돼요. 요즘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64기가까지 지원을 해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좀 오래된 모델이라서 32GB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에서 나와 있는 스마트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보니까 64가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서 SD 카드도 있고 CF 카드도 있고 디카에 들어가는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걔는 포맷을 그냥 기본 값으로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USB 메모리 말고 그 디카에 들어가는 메모리는요, 카드를 꽂고 그 디카에서 포맷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넣었잖아요. 예. 컴퓨터에다가도 그 사진을 넣을 수 있고 핸드폰에다가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기 달라요? 이 포맷 방식하고는 상관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디카나 스마트폰이나 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TFS를 지원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FH32로 대부분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맷을 하려고 꽂았을 때 포맷을 하면 기본 방식이 나오거든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포맷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맷을 하겠다라고 뜨면은 기본이 뭐냐고 써있잖아요. 기본값. 기본값으로 포맷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메모리를. 그런데 NTFS가 지원이 되면 그거로 하면 좋다라는 거지. 근데 디카 메모리는요, NTFS로 포맷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대로 포맷을 해 쓰시면 되고, 그 크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에다 걔를 꽂을 수도 있고, 또 크기가 커서 안 꽂혀지면은 우리 컴퓨터 본체 앞에처럼 카드 리더기라고 하는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USB 케이블로 PC랑 연결해서 쓰는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거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데 모르시면 정신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라는데 도통 모르겠어,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예. 그 다음 거를 좀 보시면은요, CPU 얘기가 나왔잖아요. CPU. 이 책에 보면 CPU가 이제 인텔 얘기가 나왔어요. 인텔.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컴퓨터 카테고리 중에서 주요 부품 중에 CPU가 있어요. CPU.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CPU나 이런 거를 좀 꺼내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만져보시기도 하고 눈으로 좀 보시고. 자, CPU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여드릴게요. CPU의 크기는요, 실제 크기가 어디 있는가 보자. 여기 CPU 그림인데, 우리 손가락 두 마디의 정사각형 정도 크기예요. 증명사진보다 좀 크죠? 손가락 두 마디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다가 온갖 뭐를 다 넣어놨어요.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계산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CPU 있잖아요. CPU도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걔들은 전기도 많이 먹어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오는 CPU들은요, 전기도 덜 먹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컴퓨터가 오래됐으면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새로 사세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비용이 비싸겠지만 유지 비용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싸게 먹힙니다.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린 환경이다. 그린 환경. 전기를 덜 먹는 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보면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써 있잖아요. 예. 그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또는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가 들어가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 폐연료봉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 종말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방법 중에서는 풍력 에너지나 또 빛 에너지를 변환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태양전지. 그래서 가정에 베란다에다가 태양전지판을 이렇게 설치하면, 근데 설치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하거든요. 그래서 한 30몇만 원 정도 들이면, 근데 그 원가를 다 꺼내 쓰려면은 태양전지를 10년인가 10 넘게 돌려야 원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0년인가 넘어가부터는 이제 공짜로 전기를 쓰는 건데, 예. 그러면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형광등 전기는 돌려요. 그 태양전지판으로 베란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예.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 너비 정도, 요보다 좁은 너비, 높이는 한 팔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태양전지판을. 그러면 햇빛 받아가지고 전기로 이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해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 댁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다 공지문들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화석연료를 아끼는 거, 안 쓰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CPU들이 4세대 CPU도 나오고 4세대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저 상단에 봐보면 4세대 또 3세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4세대도 나오고 3세대도 나오고 1세대도 나오고 2세대도 나오거든요. 이 세대가 오래된 세대, 1세대들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를 넘어가면서 5세대로 넘어가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을 조금만 먹어도 컴퓨터가 잘 돌게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니터가 커지잖아요. LCD보다는 LED가 전기를 덜 먹어요. 그런데 LED가 17인치가 아니라 40인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는 많이 먹는 셈인데, LED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소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를 사시거나 TV를 사실 때는 소비 전력을 보셔야 돼요. 이게 60W다 이거야. 그럼 60쪽 형광등 켜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전기가. 근데 리모컨으로 껐어. 그리고 코드를 안 뺐잖아요. 안 뺐으니까 대기 전력이란 말이에요, 대기 전력. 그 대기 전력이 몇 와트인가를 또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요, 대기 전력이 0.7W도 있어요. 어떤 건 2W도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껐는데 계량기는 계속 도는 거야. 많이 돌아. 근데 어떤 거는 0.1W래. 그거는 계량기가 많이 안 돌죠. 그리고 소비 전력이 어떤 거는 70W 있고 어떤 거는 120W짜리 있고 어떤 거는 30W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와트 수가 적은 게 전기를 덜 먹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TV나 모니터를 사셔야 되고, 가전제품을 사실 때도 그걸 보시고 사셔야 돼. 예. 가장 많이 먹는 전기가 뭐냐면 제품이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스팀 대리미. 이 세 가지가 가정용품 중에서는 가장 전기를 많이 먹죠. 대신에 오랫동안은 안 쓰죠. 잠깐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몇 시간씩 틀어놓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CPU 전기 먹죠. 메인보드 전기 먹죠. 메모리도 전기 먹죠. 모니터도 전기 먹죠. USB 메모리 꽂으면 전기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전기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형 제품이 좋다는 거죠. 신형 제품. 컨셉트예요. 이게 다 보통 누르는 거 다 있잖아요. 멀티탭. 네, 멀티탭. 그걸 꺼놓으면 효과가. 그러면 딱 차단되는 거죠. 그거 좋죠. 예. 자, 여기 제가 멀티탭을 한번 검사해 볼게요. 이 멀티탭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멀티탭을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조건 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멀티탭이 뭐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멀티탭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다 알지.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멀티탭은 여러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도구죠. 그렇죠. 맞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문어발식 전기 연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연결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멀티탭이 뭐예요? 그거잖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개 꽂아 쓰는 거잖아. 6개. 그럼 이게 문어발식 아니에요? 여기다 6개를 꽂았단 말이야. TV, 모니터, 뭐 냉장고. 냉장고 여기다 꽂으면 안 됩니다. 불나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얘들은 별도로 꽂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또 냉장고용 멀티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니터, 본체, 스피커, 프린터 이런 걸 꽂았잖아요. 그리고 돌리면 5개씩 꽂아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문화발식 아니에요? 어? 문화발식 아니냐고. 위험하죠. 근데 멀티탭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는 차단기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두꺼비집이 들어있다고. 멀티탭 안에는 두꺼비집, 차단기라는 게 들어있어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이 돼요. 그래서 멀티탭을 쓰는 거지. 그런데 저렴한 멀티탭 안에는 차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 파는 데 있죠. 뭐 천냥하우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멀티탭을 사시면 보통 멀티탭이 한 15,000원에서 한 2, 3만원씩 가는데 뭐 3,000원에도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해요. 그거 사시면 큰일 나요. 예. 그 다음에 멀티탭에는 길이가 있죠. 멀티탭 길이가 있는데 어떤 길이가 좋을까요? 긴 거? 짧은, 긴 게 좀 비싸죠? 그 여러분 어떤 거 사세요? 보통 사시면? 몇 미터짜리? 막 사시면 안 돼요. 보통 긴 거 사시더라고. 그래서 돌돌돌 말아놓고 쓰셔. 긴 것도 쓰고 짧은 것도 쓰니까. 짧은 걸 사면 짧은 거 용도밖에 안 쓰니까. 그런데 전기 제품은요, 길이를 맞춰서 사시는 거예요. 요게 한 2m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2m 사시면 되고, 이게 한 2m 50 될 것 같아. 그럼 3m짜리 사시는 거고. 근데 5m짜리 사서 쓰시면 안 돼. 2m짜리 꽂아야 되는데, 저기까지 플러그 꽂는 데가 2m 밖에 안 돼. 근데 5m짜리 여유있게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기니까 돌돌돌 말아놓잖아요. 그럼 열나요, 거기서. 불난다고 잘못하면. 그리고, 길이는, 적절하게 사야 돼요. 무조건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양극 스위치라는 걸 사셔야 돼요. 양극 스위치. 자, 양극 스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스위치 있죠, 이거. 요 스위치 끄면 꺼지잖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게 단극 스위치가 있고 양극 스위치가 있어요. 양극은 뭐냐면요, 우리 전기가 들어올 때 몇 가닥으로 들어오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일반 전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지 않고요,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켜거나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서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기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단된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전기가 셀까요? 나가는 전기가 셀까요? 모르시죠? 그러면 보시면 돼. 젓가락 있죠? 젓가락으로 코드 저기 꽂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래서 찌릿한 거는 나가는 전기고, 꽂았더니 픽 하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건 들어오는 전기예요. 죽어보면 알 수도 없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테스터기가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들어오는 전기고 하나는 나가는 전기인데, 그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게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차단하면 제일 좋지. 그게 양극 스위치예요.
양극 스위치로 돼 있는 거를 끄면 계량기가 멈추는데 단극 스위치로 된 거를 나가는 전기를 차단시켜 버리면 계량기가 돌아요. 전기가 계속 들어오잖아. 조금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어느 게 들어가는 건지 나가는 건지. 그래서 양극 스위치로 된 거를 사셔서 끄시면 딱 차단되는 겁니다. 그럼 양극 스위치인지 아닌지는 이 박스가 있잖아요. 비닐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극 스위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개별 스위치가 더 좋죠. 안 쓸 때는 개별적으로 끄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대신에 비싸지. 얘는 뭘까? 얘는 뭘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멀티탭들은 차단기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거는 차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차단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뒷면에 여기 끝에 있잖아요. 멀티탭이 전기줄이 이렇게 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스위치가 있어요. 차단이 되면 얘가 탁 튀어나와요. 과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과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지금 전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꾹 집어넣으면 작동이 되면 되는데 다시 툭 튀어나오면 과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멀티탭들이 초기에는 차단기가 들어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 이게 차단기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간혹 저도 이거는 하이마트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 왜냐면 용산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산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하니까 차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사기도 하는데 거기 점원한테 직원한테 점원이니까 이상하다.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얘가 차단기 기능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차단기 기능이 없으면 문어발식이에요. 막 여러 개 막 꽂으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멀티탭이 잘못하면 모양 있게 꽂는 것 뿐이지 위험한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대기전력 차단. 대기전력 차단의 건 뭐예요? 텔레비전을 꺼놨어. 그럼 얘가 알아서 차단해준다고. 차단기 기능이 있네. 좀 좋은 거네. 그렇죠? 양극 스위치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거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럼 이 제품 사면 되겠네. 근데 아까 보니까 싸게 파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 거 이게 2,480원 아니고 조그만 거겠지 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과부하 차단기가 들어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차단기 내장형 고급 스위치로 사용됩니다 라고 돼 있고 양극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품은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세 개를 연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접지 장치를 내장했습니다 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뭔가 좀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접지는 요거지 뭐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도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잘못 보시면, 잘못해서 물건을 사면 다 포장 뜯어놨지. 그럼 반품도 안 되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강원전자가 또 나름 유명해요. 이런 전기 제품들은 강원전자에서 나온 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강원전자는 메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기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부하 차단이고요. 이건 좋은 거네요. 4000W까지래요. 4000W. 다른 거는요, 보통 2000W, 3200W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4000W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위치가 주황색이죠. 멀티탭 스위치가 주황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스위치가 지금 파란색 계열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냉장고를 연결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달라요.
일반적인 스위치는 주황색입니다. 이거는 일반 가전제품을 쓰는 거고요. 냉장고는 달라요. 냉장고는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와트수가 높아서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얘는 10개를 꽂는 거예요. 10개 10개 꽂는 거 있고요. 좀 특이하죠. 10개씩이나 꽂아. 어디 갔어? 제품이 여기 10개. 저는 제가 집에서 쓰니까 15개짜리 있어요. 멀티탭이 이만해요. 길이가 야구방망이 길이만 해. 15개를 꽂아서 쓰는 거예요. 차단기 기능이 들어있고요. 예. 그냥 알고 산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방에, 뭐 주방에, 거실에 다 개별 스위치로 다 해서 필요할 때 끄고 켜고 하게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그 전기줄 끝에다가 매듭 하나 달아놓으세요. 이건 TV, 이거는 뭐 오디오, 이거는 전화기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어쩔 때는 빼야 되기도 하고. 근데 무턱대고 잘못 빼면 텔레비전 확 보고 있는데 꺼져버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길이는 적절한 거 반드시,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예. 뭐 CPU 얘기하다가 지금 뭐 멀티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21페이지에 여러분 펜티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펜티엄이요. 처음에는요 뭐 286, 386, 486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 586이라는 걸 딱 내놨더니 어느 업체가 야 나 586 쓰고 있는데 니들이 왜 써? 인텔 보고 어쭈 야 지금까지 우리가 286, 386, 486 썼으니까 586 쓰는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쪽 업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썼잖아. 내가 먼저 썼잖아. 네가 586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먼저 썼으니까. 그러니까는 인텔이 법원에다 제소를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586이라는 숫자가 네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486 쓴 건 내가 알겠는데 586은 남이 쓰면 그 사람이 먼저 쓰는 거지 586이라는 숫자가 왜 네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인텔이 졌어요. 586을 못 쓰잖아. 상표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5라는 숫자에 표기법이 펜트예요. 펜트. 그 다음에 인텔의 약자 I. 그 다음에 그 펜티엄 CPU, 그 586 CPU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가 UM이에요. 그래서 펜티엄이라는 세상에 없는 글자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펜티엄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586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그 펜티엄이라는 게 펜티엄 1,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가다가 펜티엄 5로 가려니까는 그러면 5 때문에 싸움 났잖아. 펜티엄 5로 안 간 거예요. 펜티엄 4까지 가다가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뭐 듀얼 코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듀얼 코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브랜드라 그래서 I 시리즈 i3, i5, i7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1세대, 그걸 개량한 게 2세대, 그 다음에 나온 게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왔어요. 6세대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5세대는 세대니까 뭐 5라는 숫자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5세대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세대 CPU예요. 그러니까는 286, 386, 486 펜티엄 2, 3, 4, 그 다음에 듀얼 코어 나가다가 코어 시리즈 1세대, 2세대 현재 5세대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2012년도 제품이거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그러니까는 나쁜 물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센터를 가보니까 4세대께 들어와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지난달에 새로 컴퓨터를 교체했대. 그럼 4세대 최고 좋은 것 같아. 예.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이런 2세대 3세대 CPU인지 아니면 그 전에 펜티엄 3인지 펜티엄 4인지 아니면 코어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된 거라면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교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IC 2세대를 써야 될지 3세대를 써야 될지 5세대를 써야 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2세대하고 3세대는 전기가 똑같이 돌아요. 근데 4세대는요, 3세대보다 4세대는 전기를 덜 먹어요. 4세대가 좋고요. 5세대는 더 새로 나온 제품인데 용산에서 아직 유행을 안 하더라고요. 신제품은 남들이 잘 쓰는 걸 보고 사더라고. 내가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4세대가 가장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실 때는 4세대를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도 종류가 많아요. 또 초보자용, 전문가용, 아니면 일반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걸 배울 거니까는요. 오늘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한번 쭉 보세요. 이 그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CPU 그림도 있고, 뒤로 가면 뭐 메인보드 그림도 들어있고, 뭐 여러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름은 그림책 보듯이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